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라이크, 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지 가스건, 예, 논란이 되고 있죠. 조지 소로스 키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LA 검사 노조단체가 조지 가스건 LA 카운티 검사장이 범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검사 1000여 명을 대표하는 LA 검사협의회는 매장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범죄를 비롯해 각종 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가스건 검사장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릭 사이럴 LA 검사협의회 부회장은 매장들이 집단 범죄를 당하면서 수천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가스건 검사장은 범죄 피해자보다 용의자 권리를 더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스매시 앤 그랩 용의자 14명이 체포된 직후 바로 풀려났는데 가스건 검사장의 제로 베일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 저질러도 보석금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서 밝힌 바처럼 이게 백인들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제로 베일 하자는 거였습니다. 예. 백인들은 돈 많지 않느냐. 걔네들은 범죄 저질러도 보석금 내고 풀려나지 않느냐. 뭐 여러분 뉴스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보석금 얼마 내고 풀려났다. 예. 근데 왜 흑인들, 예를 들면 빈민층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르면은 그들도 보석금 없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돈 잃고 그러니까 주로 백인이죠. 이들의 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죠. 예, 강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절도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비율로 볼 때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제로 베일 정책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화이트 칼라 범죄하고 강절도 범죄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이럴 부회장은 가스콘을 두고 범죄를 저질러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 장본인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가스건 며칠 전에 또 취임 1주년 행사를 또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그 1주년 행사에서 이제 조지 소로스가 행사를 열어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는 공공안전을 위협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왜 한국 한인 언론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 언론, 보수 언론은 다 언급하고 있거든요.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런 거는 철저하게 메인스트림, 가짜뉴스 내러티브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보, 퍼뜨리는 그런 정보 매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가스콘은 얘들이 또 적반하장의 명수 아닙니까?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취임 1주년 행사에서 용의자들도 권리가 있다. 그들의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면서 카운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쳐야 된다. 이런 변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변화 과정이라는 거는 범죄, 살인 범죄 늘어나고 강도, 강간 이런 범죄 일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식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언론들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는 공공안전을 위협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리콜 선거, 그러니까 소환 선거 운동과 함께 범죄 대응 강경론자인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을 싸잡아 비난했는데요. 비아누에바 국장은 가스콘 검사장을 두고 완전한 재앙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리콜 선거 운동에 동참했고 이번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가스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있다. 돼지와 싸우면 둘 다 더러워진다. 이러면서 비아누에바를 돼지로 표현했습니다. 저게 이제 1주년 행사 때 사진인데 좋아하잖아요. 자기 치적자랑 나 잘했다. 거의 그런 얘기뿐이었어요. 경제 뉴스인데요.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맞이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는데요. 예, 통제불능의 물가에 중앙은행이죠. 예, 연방준비제도. 민간은행이에요, 사실은. 예, 프라이빗 뱅크입니다. 페더럴 뱅크가 사실 아닌데 얘네들 그러니까 참 그 적반하장도 예, 끝이 없는데 예, 페더럴 리저브. 말이 페더럴이고 리저브지 예, 민간은행이에요. 이거 정부 단체 아닙니다. 그 연방준비제도 긴축 전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노동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이 달러 가치를 저는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연준 뒤에는 저는 다른 그 배우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뭐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뭐 물론 그 단체들도 있지만 뭐 로스차일드도 있고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금 본위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 본위제로 다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 본위제를 깨트린 대통령들을 한번 보세요. 3번 있었거든요. 미국 역사에. 예, 그 사람들 다 부패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약점 잡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8%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6.8%. 어마어마한 거예요. 1982년 6월 이후 최대폭 상승인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7%를 0.1%포인트 차로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직전 10월에 6.2%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그러죠. CPI는 전월 대비로도 0.8% 올라서 역시 시장 전망치인 0.7%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 에너지는 33.3%나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기름값 비싸지 않습니까? 왜 비싸요? 미국에서 화석연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정신 나간 바이든 정부가 자꾸 화석연료 그리고 시추 작업 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는 적극 장려해야 돼요. 적극 장려. 물론 환경 중요하지만 미국인 삶까지 이렇게 악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기름값 올랐기 때문에 버지니아주에서도 바뀐 거예요. 표심이. 예? 메인스트림은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물론 뭐 critical racery, 비판적 인종 이론도 표심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가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기름값도 못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기분 좋나요? 기름값 이렇게 비싸면 미국이 흘러 넘치는 게 기름인데 그렇다고 전기차가 환경에 좋다? 전기차가 환경에 더 나쁘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환경론자들도 정직한 환경론자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그 배터리 처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그리고 환경을 대단히 해친다고 합니다. 그건 또 메인스트림에서 보도 안 합니다. 예, 대한 언론에서 보도했어요. 휘발유가 58.1%나 폭등했습니다. 예, 근데 에너지 장관은 제니퍼 그레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펙 탓하라고. 나 탓하지 말고. 예. 오펙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미국이 기름을 지금 안 퍼고 있는 게 그게 문제지. 시추 작업을 하고 화석연료 장려를 해야죠. 예. 중고차의 경우에는 11월에도 31.4%나 상승했습니다. 요새 중고차 비싸잖아요. 식음료는 6.1%, 주거비는 3.8%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주택시장 위기였던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식음료도 2008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소비자 수요 급증, 치솟는 주택 임차료와 원자재 가격 엄청 오르고 있죠. 예, 이게 다 몰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딱 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정책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발 난 트럼프 싫어. 성격 싫어. 바이든 싫어. 바이든 무조건 좋아. 성격을 보지 말고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성격도 어느 정도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예.
하지만 정책을 보라니까요. 정책. 메인스트림 말고 또 대한 언론에서 보여주는 정책들. 정책에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정부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았나요? 최소한 여러분 그 삶의 질에 있어서 뭐 난 그래도 트럼프 싫어 뭐 그러면 할 말 없지만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물론 뭐 모든 정치는 로컬이다. All politics is local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좀 그런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고요. 그 다음 주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이고 내년 조기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뭐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데 테이퍼링 여러분 아시죠? 자산 매입 축소 뭐 양적 완화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안 푼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도 그냥 바이든 찍을 건지 민주당 찍을 건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예. 민주당원들 다 이제 바이든 정책 지지하거든요. 그래도 뭐 조지 맨신 상원의원 그리고 뭐 시네마 상원의원 정도 빼고요. 자 이거 표 보십시오. 베이컨 값 오는 거 보십시오. 베이컨 인기 많거든요. 미국에서. 베이컨 장사하면 절대 안 망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미국에선. 요식업계에서. 메인스트림 쪽에 말하는 겁니다. 스테이크 25% 오르고 시리얼 4.6% 가스 60% 계란값 8% 오르고 가구 12% 라운드리 이퀴프먼트 세탁 장비 9.2% 스포링 것 스포츠 장비 8.4%는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바이든이 좋습니까? 인플레이션에 가스비 오르고 장벽은 열려서 불체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요. 난민들 여기 이 중에는 분명 살인범 강간범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밤에 그리고 밤중에 뭐 플로리다 이런 경합주 지역으로 많이 내려놓는다고 그런다. 이 난민들을요. 메인스트림 역시 그건 별로 잘 보도 안 한다. 로컬 방송들은 보도합니다. 예. 다 민주당 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난민들 데려와서. 그리고 불체자들한테 50만 불 주고 45만 불. 예. 가족 분리된 불체자 45만 불. 무슨 껌값입니까? 차라리 미국 시민한테 주는 게 좋지 않나요? 힘들게 사는. 외교적으로도 항상 망신당하고 말실수하고 그 아들은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 미망인 한테 얼마 받았어요? 100만 불이나 받고 현금으로. 왜 받아요? 메인스트림 그런 건 왜 커버 안 합니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지금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86,000달러씩 매달 받고 우크라이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도 우크라이나 말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중국은행으로부터는 투자 얼마나 약속받았습니까? 헌터 바이든하고 그 비즈니스 파트너 크리스토퍼 하인스는 참고로 존 캐리 전 국무장관 그리고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입니다. 그 부인이 이제 하인스 케첩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에요. 15억에서 20억 달러 투자받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겉으로만 막 센 척하고 그러지. 막상 중국 상대로 뭐 관세 더 올리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메인스트림은 중국 상대로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미국입니다. 자, 오영석의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자, 구독, 라이크 눌러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